네, 비상계엄 해제 후 폭풍. 이번엔 여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상계엄 선포 해지부터 후 폭풍 더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젯밤에 심야에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소식으로 전해졌고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현재 2024년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놀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해서 이 계엄 해제에 대한 190명이 다 참석해서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그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대통령도 결국은 이걸 수용해서 계엄 해제가 다시 됐기 때문에 충격적인 반민주적인 폭거였습니다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에 따라서 네. 이 계엄이 다시 풀렸고 또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고 우리 국민들이 잘 막아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고 예. 우리 대통령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께서는 폭거란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대통령의 폭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이미 이제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단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 발의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각에서는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고발 조치도 돼 있기 때문에 예. 투트랙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사법적으로 정말 이게 내란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의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또 트랙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그리고 어젯밤에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이런 반민주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예. 저는 사법적 트랙과 정치적 트랙에서 둘 다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저는 제도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해법이 도출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요. 내각 총사퇴, 김용현 장관 해임 여기까지는 의견이 모였는데 네. 대통령 탈당엔 이견 보였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의원님들이 총회를 해서 그렇게 일단은 상황이 정리된 것 같고, 오늘 또 밤 10시에 심야에 또 의원총회를 또 긴급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은 이미 정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미 다 그 정리가 됐던, 일단락이 된 건데,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요구는 이제 의원들 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예. 어젯밤에 그런 충격적인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는 예.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오늘 아침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고위 지도부에 단합된 의견으로서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를 해놓은 예.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게 추인이 될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원외 당협위원장 차원에서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예. 뜻을 같이 해서 대통령의 탈당은 당연한 요구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라도 징계를 거쳐서라도 출당 요구라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냈고요. 예. 저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 또 계속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그리고 예. 탄핵 남발,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무도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속셈을 치고 당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근본 원인은 저는 대통령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고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잘 변화시켜서 성공적인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보호를 했던 건데, 예. 저는 어제 계엄 선포와 계엄 시도가 좌절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당 차원에서 냉정하게 예.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돼 있지만 우리 당은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과 분리돼서 우리 당 스스로 이번 기회에 정말 뼈를 깎는 각고의 이 변화와 노력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저는 기회로 오히려 삼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이 운명 공동체의 딜레마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당이 계속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이 딜레마를 저는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출당, 탈당이든 대통령과 함께 가지 못한다. 거기까지 좋은데요. 아까 그 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국민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 계엄 시도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해서 고발이 된 상태니까 그건 사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정치적 방식이 이제 탄핵을 추진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저희 당에서는 일단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이 대통령을 스스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오늘은 탄핵이 오늘까지는 어젯밤에 이 비상계엄이 좌절됐지만 또 다음 주에 또 비상계엄을 또 무리하게 시도하면 어떨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탄핵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법적 트랙과 정치적 트랙에서 일단 국회에서 3분의 2의 의결로 탄핵이 통과가 되면 일단 예.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 제도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아직도 잘못된 정세인식과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이름하에 비상계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 직무정지라는 방식이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탄핵까지 결정되는 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제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우리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인 지혜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탄핵 절차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여당 의원님들이 8명은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공론화시켜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신속하게 대통령께서 이 한동훈 대표, 추경호 대표, 한덕수 총리랑 만나서 회동이 곧 금방 끝났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젯밤에 있었던 그런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예. 그리고 향후에는 대통령께서 정말 변화된 모습, 그다음에 민심과 여론에 부응하는 어떤 새롭게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일단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인 의지나 행태를 하지 않는다고 보장이 된다면 저는 탄핵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오늘 있었던 사자회동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향후에 대통령께서 어떤 식의 어떤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기대하고 지켜보는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원으로서의 고민은 알겠는데요. 어떤 어젯밤에 이뤄진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외에는 어떻게 국민들의 분노는 풀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동안 과거사에 보면 있었죠. 예. 대통령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탄핵이라는 그런 강압적 절차가 아니라 예. 대통령이 어젯밤에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말 그렇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처절한 반성과 함께 그동안 총선 참패 이후에도 민심과 여론이 굉장히 요구했던 어떤 여사 문제라든지 예. 또 대통령실의 어떤 이 독주라든지 또 민심과 여론을 위반하는 대통령의 그동안의 상반된 이 정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국정 운영 기조 이런 것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꾼다면 어차피 지금 이제 수석비서관급까지 다 사퇴한 상황이고 내각이 다 총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어제의 그런 잘못을 저는 그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마지막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며칠 동안은 오늘 또 그 사자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또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한덕수 총리도 어제 그 심야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저는 반성과 그다음에 잘못에 대한 향후의 어떤 변화의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일단은 우선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희망이 없다, 기대가 예.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반성을 할까? 여기도 회의적인 시각.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반성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요. 반성을 할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에 예. 반성을 한다고 해도 어제 행위를 네. 그냥 용서하고 국민들이 지나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의견 적지 않습니다만. 만약 여론과 민심이 정말 격앙돼서 그런 그 민심이 정말 거의 압도적이고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도도한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정치권이 예. 겸허하게 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건 뭐 결국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강력하게 신속하게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진행을 할 텐데요. 예. 그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정세를 정확히 보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과 함께 가느라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우리 당이 예. 정말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도 김건희 여사만 분리해내면 저희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젯밤에 그 폭거 이후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만 해법을 가지고 분리해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우리 당하고 일단 좀 결별을 시키는 예.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는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의 인식도 인식이지만요. 친윤계 의원들이 이 발언들이 보면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를 자극할 만한 발언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오늘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네네. 대통령이 고독하다는데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 도대체 이런 어떤 인식들의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조금의 어떤 배려랄까요. 전혀 보이질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친윤 의원들의 한결같은 모습들. 저도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말 참 안타깝고 좀 자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한 엄청난 비상시국에 친윤계로 알려진 분들이 만약에 비상의원청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의 사적인 인연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지금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총책임자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통합을 책임져야 될 공적 지위에 있는 분인데 예.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적 인연 어떻게 얼마나 외롭겠느냐 말벗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지금 공감과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정말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보고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도 대통령께서 포용과 통합 대신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준석 대표를 찍어서 쫓아내고 친윤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완장을 차고 권력 노름을 하고 또 계속해서 친윤과 대통령 입맛에 맞는 당 지도부 체제를 세우고 예. 이런 식의 사실 민심과 동떨어진 일을 계속 연속해서 왔기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총선에서 그런 참패를 기록했으면 정말 대통령과 이 친윤들은 그 대호각성을 해서 예. 정말 결자 해지 입장에서 문제를 예. 풀었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그런 참담한 일을 겪고도 만약에 친윤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그런 걸 인식 못하고 지금의 이런 심각한 국면을 정말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아까 한동훈 대표도 탈당을 요구했고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도 탈당을 요구했지만 대통령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그런 대통령을 지금도 감싸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저는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엔 강하게 어떤 밀고 나가는 듯 하다가 뒤로 가면 주춤주춤 타협하고 뭐 이런 모습이 반복된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일부 친윤계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탄핵을 할 경우는 이제 보수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 공멸이라는 인식인데요.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은 그 탄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 탄핵을 당해야 된다는 민심에 저항하면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대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탈해 나가서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으로 뛰쳐나갔던 거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 지도부를 갖고 있고 당의 지도부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변화와 쇄신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이 국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중심을 잡고 국민의힘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과 좀 분리해내고 친윤과 분리해내고 심지어는
극우 세력과 좀 분리해내면서 보수가 개혁하고 보수가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내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러면서 대통령을 분리해서 새로운 어떤 대통령과 분리된 우리 새로운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사회생과 전화위복의 기회를 찾는 것.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결기를 가지고 당의 중심을 잡고 좀 끝까지 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 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많은 국민들이 했던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네. 도대체 대통령은 왜 이런 폭거, 왜 이런 짓을 도대체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라고 보십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대통령이 처음 그 기자회견 계엄 선포할 때 했던 건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이 거대 야당이 되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입법 독재를 해왔고 탄핵을 남발해왔고 그다음에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정말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를 옹호하기 위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이 폭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과도한 나머지 민주당과 이재명의 일방적인 독주에 맞대응해서 나도 그러면 독주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정치학자로 비판해 왔습니다만 민주당이 계속 남발해왔던 탄핵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비상적인 진중한 권한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옹호한다는 정치적인 의도하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옹호를 위해서 계속 탄핵을 남발했다는 것이 비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은 그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너희들도 막 가니까 우리도 막 가겠다는 식의 사실은 헌법에 있는 마지막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서의 비상계엄을 틀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결국 제가 볼 때 후폭풍이 더 세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추돌사고가 났는데 서로 간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추돌사고를 나서 시시비비를 가려다가도 한쪽이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시시비비는 어디로 가고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이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을 비난한 건 맞습니다만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하나 해서 여쭤볼게요. 그 비난의 부분이 계엄까지 할 정도라는 데 동의하시는 건 절대 아니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중독은 비판을 받을 만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서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 예, 비상계엄을 김 의원님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제가 볼 때 같아서요. 그게 예. 과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제 이 뜬금없는 폭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명태균 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을 리가 없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입법 폭주와 탄핵 중독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대응인데 그게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우리 시민의식을 넘어서는 정도의 과도한 맞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규칙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 30초, 20초 남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투표에 붙이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을 때 알면서도 안 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통령의 눈치를 받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에서의 여야를 가리지 않은 정치권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는 여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발을 뺐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